네, 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윤경민입니다. 자, 요즘 불맛 닭 볶음면부터 해서 냉동 김밥 그리고 화장품까지 그야말로 이 K 소비재가 전 세계 열풍의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라는 우려 속에서도 해외에서의 폭발적 성장세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자, 과연 K 소비자의 이 투자의 매력은 어딜까지일까요? 오늘 투자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강수빈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K 소비재입니다. 우선 이번 주 연준이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에 나섰죠. 이 시점에 어떤 섹터에 좀 눈을 돌려보면 좋을까 투자 전략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은요, 과거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경기 소비재 성과가 좋았던 점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소비재 종류들도 좀 자세하게 오늘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도 식품주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음식료 담배 지수를 보시면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4,500선을 찍으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가 이번 달 들어서 무려 4,880선까지 회복하면서 올라온 모습이고요. 이번 2분기 실적 때 식품사 대부분들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좀 감소하면서 주가도 부진했었는데 증권가에서는요. 하반기 해외 매출에 따라서 식품주들의 주가 향방이 결정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주 가운데서 이번 주도 상승세가 눈에 띄었던 종목 바로 농심홀딩스였습니다. K-팝 데모논터스, 캐데언과 협업한 한정판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주가도 오르고 있는데요. 캐데언이 그려진 신라면을 먹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주말에 한번 도전해볼 예정인데 또 향후 농심의 해외 성장세, 또 배당 확대도 예상된다라는 분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K푸드에 이어서 K뷰티에 대한 관심도 계속 뜨겁습니다. K뷰티가 아마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일 정도라고 하는데 지난 1년간 미국에서 1,900만 명 이상이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을 앞두고 화장품주들 이번 주 장중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면서 K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도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다시 각광받고 있는 소비재 섹터, ETF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K 소비재에 대한 분야, 이 수치로 보니까 확실히 그 열기를 느껴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K-드라마, K-팝으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식품, 화장품까지 확대돼서 정말 투자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K 소비재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주실 두 분 오셨습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그리고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 이사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죠. 자, 조상훈 연구위원님께 좀 먼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서 불맛 닭볶음면이다, 화장품이다 이렇게 먹고 바르고 이런 뷰티에 관련된 상품들만 제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K 소비자의 분야는 훨씬 더 다양하고 넓은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까지 좀 포함이 되는 건지 이 섹터들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은 소비재의 범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넓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저희가 정의를 했을 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제품을 좀 판매를 하거나 만들거나 이런 업종을 좀 통틀어서 좀 소비재로 저희가 통칭을 한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크게는 이제 필수 소비재와 경기 소비재로 조금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는 진짜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생존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식품도 있을 거고, 이제 음료, 위생용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필수적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경기 변동이라든지 어떤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덜 민감한 그런 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꼭 필요하지는 않은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소비를 하는 품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외식이나 레저 활동까지 좀 저희가 좀 폭넓게 부르는 좀 분류로 되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변동에는 조금 민감한 이런 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어도 버틸 수는 있다 이런
이런 것들 이제 경기 소비재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필수 소비재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자, 뭐 그런데 이제 이 K 소비재에 대한 지금 관점 자체가 좀 두 가지로 갈려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지금 내수 부진도 당연히 맞고요. 또 해외 수출 호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좀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업황 전반에 대한 관점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내수 소비가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린 게 벌써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예. 23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 소비가 부진한 부분들은 굉장히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수출 여기에 조금 더해지면서 뭐 기업별로도 좀 온도차라든지 차별화를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제 일례로 뭐 기업들의 뭐 작년 실적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실적까지만 좀 놓고 보더라도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집중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이제 해외 쪽으로 전략을 좀 바꾼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뭐 실적이나 주가 측면에서 좀 그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였다 이렇게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겠죠. 네, 네.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뭐 저희가 이제 정말 내수가 뭐 안 좋느냐라고 했을 때 3분기 때 이제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된 지급 이슈가 있었고 네. 이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좀 많이 쓰셨겠죠. 그래서 3분기에는 그러면 이제 소비의 마중물 효과로서 뭔가 이제 국내 소비가 이 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과연 이제 이 부분이 한 개 분기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일단은 국내 이 내수 소비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곧 조만간 추가적인 어떤 소비 쿠폰이 또 지급이 될 예정도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모든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램의 또 타이틀이 뭡니까? 투자의 재발견. 그러니까 투자를 할 지금 적기냐 그 타이밍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좀 투자를 해도 될까요? 네, 이미 사실 바닥은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좀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분기 또 이렇게 뭐 반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소비가 올라온 모습들도 보였고, 여기에 이제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음식료 업종에선 중요한 부분들이 가격 인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상반기, 특히나 이제 뭐 대선 있고 뭐 환율이 많이 올랐을 때 대부분 업체들이 사실 가격 인상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요 가격 인상에 따른 효과가 영업이익 증가로 이제 좀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반기 실적을 좀 미리 보고 저희가 좀 접근을 하는 전략은 굉장히 좀 유효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수출 스토리는 뭐 장기적으로 좀 가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요 이 K푸드 특히나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사자라는 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매제를 지금 좀 뿌려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반응이 지금 끌어올라올 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이사님께서는 운용사 쪽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운용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유망한 업종들 또 종목들 잘 선별을 해서 투자 상품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남다른 또 시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소비재 업종에 대해서 투자 가치로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운용사는 ETF라는 상품을 통해서 이제 투자자의 투자 니즈를 충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네. 이 소비재 업종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어떤 성장이라는 메가 트렌드에 투자할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개별 기업의 성공이라든지 뭐 산업의 경쟁력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한국의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리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부 계획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저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신정부에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글로벌 소프트 파워 5대 문화 강국을 12대 중점 전략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해당 내용을 보면은 K 컨텐츠뿐만 아니라 뭐 연계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도 서포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은 식품이라든지 화장품 등 핵심 소비재가 K컬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용사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K 소비재의 성장이
이제 초입이고 장기적인 투자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나라에서도 중점 전략 과제로 보고 있으니까 네. 좀 더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근데 현재 이제 투자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 자금 유입 흐름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계신 곳에서 이제 이 필드에서 보실 때 네. 그런 현장의 어떤 느낌들이 좀 오고 있는지요? 네, 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 그 기존의 ETF 시장이라든지 국내 주식 시장 모두 그 AI라는 기술 혁신에 굉장히 몰입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약간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국내 내수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간 소비자는 외면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ETF 시장에도 상품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겠지만은 국내 ETF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화장품 ETF들로 개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신한자산운용에서도 이제 화장품 탑3 플러스 ETF를 운용 중에 있고 그리고 네. 미래에셋의 타이거 화장품이 있는데 이들 ETF로 2025년 이후에 누적 개인 순매수가 이제 400억 원, 뭐 300억 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타이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굉장히 오래된 ETF예요. 10년 이상 됐는데 연간 개인 순매수가 100억 원을 넘은 적이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9월이죠. 9월까지 개인 순매수가 300억 원 가까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조금 이 섹터를 산업을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K뷰티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리쥬란이라든지 레이저 같은 피부 미용기기 기업들도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만 모아놓은 의료기기 소보장 ETF로도 자금 유입이 꾸준하고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푸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K푸드 ETF로도 자금 유입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 해외 수출 호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소비재 업종 정말 해외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K문화 열풍도 있겠지만 이달 말에 또 중국 단체 관광객들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다음 달은 또 춘절 기대감도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비재 업종을 최근 주목해서 봐야 할 모멘텀이 또 있다면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떤 모멘텀을 좀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K컬처가 굉장히 좀 빠르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캐대언 효과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확장성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는 단기적인 성공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나면서 굉장히 이 문화의 힘이 좀 다른 이제 소비재 업종에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무비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큰 폭의 업사이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통계 기관마다 외국인들의 국내 소비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이 측면에 조금 따르면 중국인의 이제 국내 소비가 작게는 13조 원에서 많게는 이제 18조 원, 19조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참고로 7월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규모가 약 10조 원 정도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고요. 전체 소매 판매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수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모멘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수민 이사님. 네. 그런데요. 그런 인기에 비해서 사실 뭐 지금 보면 소비재 업종 ETF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그 국내 ETF 시장에도 그 시대 상황에 맞는 ETF를 먼저 공급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 왔습니다. 과거 2, 3년 동안에 사실 국내 주식 시장보다 미국 주식 시장이 훨씬 좋았고 그 배경에는 기술 혁신이 있었죠. 특히나 챗 GPT가 나오면서 미국의 AI 경쟁력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저희와 같은 운용사들은 이런 미국의 AI 그 밸류체인 안에서 유망한 그런 섹터들을 찾는데 굉장히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예. 하지만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2025년 들어서 국내 주식 시장도 굉장히 좋고 그 배경을 봤더니 이 K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올라오면서 뭐 컨텐츠라든지 뷰티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다양한 쪽에서 좋은 기업들에 대한 어떤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최근에 결혼을 해가지고 네. 얼마 전에 아프리카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예. 그 아프리카에서도 네. 그 냉동 김밥이라든지 불닭볶음면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예. K 브랜드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구나 그런 것을 체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막 이런 흐름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소비재 안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테마들의 ETF들이 이제 많이 상장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신한자산운용의 소울 화장품 탑3 플러스 ETF도 올해 상장됐습니다. 예. 올해 1월에 상장이 됐고 현재 한 1,000억 원 정도 운용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꾸준히 개인들이 이 K-뷰티에 대한 어떤 전망을 끌어올리면서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ETF의 다양화는 곧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비재 업종에 대한 관심이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 음식료, 여행,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등 조금 일부에 국한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관련 분야 애널리스트 시각에서는요. 투자자분들은 또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실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뭐 푸드나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이제 K 썸띵이라고 좀 표현을 저는 하는데요. K자 붙은 것들 중에서 네. 저는 단연 앞서 나가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화장품도 있지만 저는 음식료가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캐대헌이든 아니면 뭐 기생충이 됐든 뭐 오징어 게임이 됐든 사실은 그 K 이 팝이라든지 아니면 K 미디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파생돼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 드라마는 한 번 보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나온 짜파구리며 라면이며 냉동김밥은 계속 먹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사실 이제 그걸 보면서 자란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사실 소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K-썸띵의 선도 주자는 단연 좀 푸드 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K-푸드의 고성장을 견인하는 카테고리는 단연 라면이다. 그 안에서도 여전히 좀 삼양식품을 선호한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는 삼양식품의 불닭을 정말 없어서 못 팔았었고요. 이제 하반기 이제 6월부터는 이제 밀양에 2공장이 좀 지어졌죠. 그러면서 생산 설비가 이제 기존 대비 39%가 정도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예.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이지만 27년 1월 말이 되면 중국 현지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이 전체 캐파가 또 32% 정도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생산 설비의 확장을 통해서 외형 성장까지 좀 가속화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이 자료 화면만 봐도 사실 먹고 싶다 하시니까 이제 이게 뭐 저희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외에서도 다들 열광적으로 찾고 있는 그런 제품이 되고 있는데 K 썸띵이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좀 있어 보이네요. 저는 K 어쩌고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뭔가 다양한 것 같은데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저희가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종류도 아직까지는 많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수민 캐스터가 또 오늘 1분 컷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소비재 관련 ETF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요. 그렇다면 국내 상장된 소비재 ETF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뷰티부터 푸드 그리고 소비재 종합까지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K-화장품, K-뷰티부터 살펴볼까요? 국내 대표적인 K-뷰티 ETF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로 K-뷰티, 타이거 화장품, 그리고 솔 화장품 탑3 플러스까지 있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 하나로 K-뷰티가 51%, 또 타이거 화장품이 47%씩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올해 초에 상장된 솔 화장품 탑3 플러스가 최근 6개월간, 또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모습인데 최근 한 달간도 2.8%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장된 종목은 타이거 화장품 ETF입니다. 10년 전에 상장이 됐고요. 순자산도 3,200억 원대로 가장 크고 솔 화장품 탑3 플러스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상장이 됐는데 순자산은 어느덧 1,00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각 ETF가 담고 있는 가장 비중이 큰 종목들도 보시면요. 겹치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타이거 화장품과 하나로 K뷰티 모두 APR, 파마리서치, 아모레퍼시픽 비중이 가장 높고요. 솔 화장품 탑3 플러스도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또 실리콘투 등의 종목을 가장 큰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뷰티 ETF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K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하나로 F&K 푸드 ETF가 있는데요. 수익률을 보시면 올해 들어 20% 넘게 오르고 있고 최근 6개월간은 9%대 오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상장이 된 종목이고요. 상위 구성 종목들 보시면 면비디아로 불렸던 삼양식품, 그리고 농심, CJ제일제당으로 가장 큰 비중들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재 종합 ETF들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코덱스 필수 소비재, 코덱스 경기 소비재, 타이거 200 생활 소비재, 타이거 200 경기 소비재, 그리고 에이스 FN 성장 소비 주도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타이거 200 생활 소비재고요. 47%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대체로 30%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은 코덱스 필수 소비재주와 또 코덱스 경기 소비재 ETF가 4%대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장이 된 종목은 타이거 200 경기 소비재 ETF인데요. 2011년에 상장이 됐고요. 현대모비스, 기아, 그리고 현대차 등을 담고 있고 순자산이 가장 큰 종목 바로 코덱스 필수 소비재 ETF입니다. 2017년에 상장이 됐고 KTNG, 삼양식품, APR 등을 가장 큰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K뷰티부터 K푸드 그리고 소비재 종합 ETF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비재 ETF 투자 전략 짜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지 않다고 저희가 처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생각보다 다양한 상품들이 매력적으로 포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강수민 캐스터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줬는데요. 저희 박수민 이사님, 네. 그 서두에서부터 계속 말씀해주셨던 상품이 아까부터 이제 눈에 좀 뜨이더라고요. 네. 그 신한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이 화장품만 묶은 ETF 상품이 있는데 네. 이 상품은 수익률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당연히.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가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보통 이런 ETF 상품을 좀 기획할 때 어떤 관점을 두고 좀 기획을 하시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솔 화장품 탑3 플러스가 올해 상장을 했는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타이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10년이 된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 화장품 산업을 오롯이 담고 있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화장품 산업은 특히 한국 화장품 산업은 2010년대 그리고 2020년대가 굉장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과 같은 대기업이 유통까지 장악을 하면서 브랜드를 판매하는 그런 전략이었다면은 이제는 유통이 올리브영을 통해서 다양한 브랜드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운영을 하는 ODM 기업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실리콘투와 같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유통 판로를 뚫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 화장품 산업은 인디 브랜드와 유통과 ODM 이 세 가지 밸류체인을 열심히 봐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저희가 그 밸류체인 안에서 각각 1등을 뽑아서 투자하는 전략의 ETF를 상장을 하게 됐고요. 예. 지금 이제 저희 화면에서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확실히 대형 브랜드와 인디 브랜드의 주가 차이가 확실히 다릅니다. 네, APR이라든지 달바 글로벌과 같은 브랜드, 인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죠. 근데 지금 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과 같은 기업들은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는 네.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빨간 곡선이 그쪽이고 파랗게 상승하고 있는 그쪽이 아까 인디 브랜드 쪽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국내
그 화장품 산업에서 올해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APR과 같이 그 기업이 설립된 지 10년도 되지 않은 기업이 80년이나 된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화장품 산업의 지용도가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울 화장품 탑3 플러스 구성 종목 한번 보시면은 이 ODM 기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코스맥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APR로 대체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투와 같이 유통 기업이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달바글로벌이라든지 한국콜마 그리고 VT 같은 기업들이 있고, 펌텍코리아와 같이 용기를 만드는 기업도 ETF에 포함이 되면서 한국의 어떤 변화하는 그 산업의 지용도를 담고자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앞서 K뷰티부터 K푸드 그리고 소비재 ETF들, 상품들, 구성 종목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연구원님께서 보실 때 좀 투자 관점에서 해당 상품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주 야무지게 구성돼 있다는 네,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2010년과 20년이 또 다르고 또 2020년대 와가지고는 또 초반과 그 중반이 또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 그 이제 어떤 그 트렌드를 좀 어떻게 보면 견인하는 회사들 위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야무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야무진 상품들. 근데 범주를 자세히 좀 보면 사실은 이게 음식료나 화장품 위주의 좀 제한적인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우려가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소비자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좀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박수민 이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앞에서 이제 강수민 캐스터님께서 ETF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ETF 시장의 과거에는 그 글로벌 산업 분류에 따라서 한국의 주식 시장을 나누고 그런 지수에 기반한 ETF들이 출시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뭐 이제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이렇게 나누어서 상품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온전히 나는 어떤 테마보다는 소비재에 그냥 좀 전반적으로 투자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ETF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 필수 소비재와 경기 소비재 ETF의 구성 종목을 한번 보시면 사실 산업의 색깔이 좀 많이 다릅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료라든지 주류라든지 뭐 담배, 화장품 이렇게 들어가 있고 경기 소비재에는 뭐 호텔, 항공이라든지 뭐 자동차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들 각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어떤 타임라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이 간다, 음식료가 간다, 그 성과를 따라가고 싶은데 왜 그 섹터가 포함되어 있는 나의 경기 소비재 ETF는 왜 안 움직일까? 그런 부분이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예. 네, 굉장히 다른 성격의 많은 종목 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ETF이기 때문에 뭐 필수 소비재다, 경기 소비재다라고 포장이 씌어 있더라도 한 번쯤은 구성 종목을 체크를 해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요. ETF는 당연히 더더욱 그래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래도 나는 좀 전반적으로 하고 싶지만 A라는 ETF보다 B라는 ETF가 구성 종목을 봤을 때 나의 어떤 뷰와 더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좀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소비재 정말 뭐 테마를 너무 좁게 가져가면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 넓게 가져가면 집중도도 낮아질 수가 있겠다 이런 우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식품료와 또 화장품 외에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범위가 넓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 시작하고요. K뷰티, K푸드 이외에 좀 이쪽 소비재 분야도 괜찮은데 왜 이런 건 상품이 없을까 좀 아쉬웠었던 세부 테마가 있으셨을지 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고 오늘 자산운용사 이사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직접 한번 제안을 좀 해보시면 어떠실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일단은 뭐 당연히 사실 소비재는 저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트렌드를 어떻게 조금 이제 팔로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너무 이제 넓기보다는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인바운드가 굉장히 좀 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초에는 사실 이제 조금 빠졌다가 4월, 5월부터 굉장히 좀 인바운드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뭐 인바운드 2천만 명, 3천만 명 시대를 이제는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총망라된 ETF라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외국인의 하루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호텔이며 아니면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 채널이며 아니면 이 어떤 그 컨텐츠들이며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타고 온 뭐 항공이나 네. 뭐 이제 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망라된 인바운드 ETF라면 굉장히 조금 더 저희가 흥미롭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저는 뭐 박수 한번 드리고 싶은데 아니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뭔가 좀 이 K 컨텐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활로들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시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소비재 업종이 해외 의존도가 좀 큰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한류에 대한 영향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환율, 관세, 그리고 뭐 글로벌 소비 경기 이런 둔화 이런 흐름들 저희가 좀 이런 리스크들은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글로벌 경기와 다 이렇게 관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뭔가 조금 더 그런 경기를 타지 않는 필수 소비재 성격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채널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K 뷰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존 채널에서 굉장히 좀 성공을 한 케이스고 반대로 이제 K 푸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먹거리는 사실 조금 더 생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지 뭐 마트라든지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대형 유통 채널에서 먼저 이제 좀 시식이라든지 접해 보고 나서 이게 재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조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채널, 요 이제 메인스트림 채널을 어떻게 저희가 조금 진입을 하느냐 이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는 기업들마다 어떻게 이제 채널 전략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이 외에는 이제 뭐 현지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높은 브랜드 파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현지화된 그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업들의 채널 전략 그리고 현지화 전략까지 좀 살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 ETF 투자할 때 저희가 단순히 테마만 보고 들어가는 것도 올바른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님? 네,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ETF라는 것이 매일매일 구성 종목이 공개가 되고 변화하는 비중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앞에서도 같은 뷰티 트렌드를 따라가는 ETF다라고 봤을 때 성과 차이가 조금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종목이나 그 ETF의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 안다라면은 이 성과가 향후에도 지속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운용사별로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ETF를 많이 활용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ETF를 어떠한 생각에서 운용을 할 것이고 운용을 해왔는지 소통을 하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ETF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그 운용사가 얘기하는 전략의 스토리라든지 운용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느껴가시면서 향후 성장, 뭐 주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장지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확인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저희 사실 박성 작가님이 써주신 멘트인데 저는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랑 똑같다. 맞습니다. 겉만 보지 말고 속까지 네.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되고요. 자,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그렇다면 이제 오늘 소비재 투자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왔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조상훈 연구위원님께 여쭤볼게요. 한 줄 전략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이디어는 일상생활에서 찾자. 다만 개인의 경험에 너무
좀 사로잡히지 말자라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디어는 일상에서 하지만 개인 경험에 갇히지 말자. 어떤 포인트인가요, 이게? 간략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사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불닭이 이렇게까지 잘 될지 몰랐다. 나는 매워서 못 먹는데 그거 누가 먹는 거니 대체? 이런 사실 피드백들을 저도 많이 받고 있고 나는 오뚜기 라면만 먹는데 이제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사실 이 부분이 진짜 전형적으로 개인의 경험에 좀 갇힌 투자의 사고 방식이라고 좀 설명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트렌드의 어떤 그런 분석이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넓은 하시면 눈과 좋을 것 귀를 같습니다. 좀 가지고 봐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수민 이사님께서도 소비자 ETF 투자 전략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내 지갑 속 브랜드,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성장을 담당한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짧게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내 지갑 속 브랜드라는 게 우리 소비재가 내가 일상생활에서 지출하고 나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상품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을 그냥 뭐 일상에서 보니까는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소비재 ETF를 내 포트폴리오 안에 적극 담아서 그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좀 재고해 보자. 예, 이런 의미에서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 줄 투자 전략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소비재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정말 지금이 왜 매력이 있고 또 어떤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그리고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 이사님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